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인데 여러분들 보고 계신 바로 이 공장이거든요. 진짜 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본 경매 물건 중에서 정말 A급 베스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런 형태의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도로폭 정말 좋죠.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도 너무 좋고 토지 모양이 반듯하기 때문에 건물의 배치나 쓰임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도로 평수가 111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장이 들어가 있는 본부지랑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 필지 요거를 다 합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530평 정도 면적을 가진 건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토지의 평수나 건물의 이런 사이즈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 정도 규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임대든 매매든 그리고 실사용자 분들이든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런 물건이 신건의 감정가 41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29억으로 떨어졌어요. 대신 여기 감정가에는 기계 기구가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감정 금액 41억 4천 중에서 공장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대략적으로 한 40억 조금 넘게 나왔었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신건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계기구 1억 1천만 원이 있었지만 금액이 전체적인 감정가에 비해서 비율이 적으니까 일단은 이대로 놓고 한번 평당가를 알아볼게요. 그럼 371만 원 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분위기나 이 물건의 입지 그리고 이 물건의 연식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외관 그리고 내부의 상태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봤을 때는 신건 371만 원 꼴이다 이러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요때 들어가면 경매로 들어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비싸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29억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봤을 때는 평당 260만 원 꼴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요 자리, 요 주변에서 최근에 신축해서 분양했던 가격이나 거래가 실제로 매매가 됐었던 그런 물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는 2차 가격 평당 260만 원 정도면은 이제는 노려볼 만한 요 가격이 됐어요. 이렇게 토지 이음을 확인을 해봤을 때도 용도지역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 중에 산업관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제조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인 토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모양을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의 어떤 토지 모양 자체가 워낙 좋은 형태에다가 건물이 양 사이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의 어떤 활용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2차선 도로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선 도로폭을 타고 쭉 나가보면 이제 큰 도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큰 도로에서 이제 왼편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동호사거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공장을 씀에 있어서 인프라들 뭐 공구집, 볼트집, 약국, 편의점, 식당 이런 공장 운영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요 주변을 필두로 또 모여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입지예요. 우리 경매 물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2차선 도로를 타고 왔다가 정문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왼쪽에 공장 한 동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공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왼쪽 건물은 층고가 좀 더 높습니다. 얘는 한 10m 정도 되는 건물이고 얘는 7m 정도 되는 건물이긴 한데 어차피 7m 이상 다 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층고로 인한 사용상의 제약, 임대 매매할 때의 불편함 이런 게 전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마당 공간 요만큼 들어가 있고 또 건물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마당 공간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공장의 그 물리적인 모양, 짜임새 이게 정말 A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물의 연식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18년도 준공이었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외부랑 내부랑 다 살펴봤을 때는 건물의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매 물건을 볼 때 지금 걸리는 게 없었죠. 입지도 좋았고 위치도 좋았고 들어가는 진입 도로의 폭도 좋았고 토지 모양도 좋았고 건물의 배치도 좋았고 층고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경매 물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평당 뭐 350만 원이다 라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현재 회차의 입찰 최저가. 요게 내가 생각하는 이 물건의 가치보다 많이 저렴해야 당연히 입찰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정 가치 대비 최저 입찰가가 낮아졌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현장에 가서 건물 외부 내부 상태 확인하고 보수 비용, 고치는 비용, 이런 기타 부수적인 비용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요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실제로 현금을 써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의 평당 가치가 얼마짜리 공장인지를 정해놓고 요건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지,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취득세나 공무비, 만약에 뭐 인수해야 되는 뭐 임차인 보증금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내 원가가 요 가치보다 훨씬 적다, 그리고 내가 입찰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 내가 생각하는 최저 입찰가의 기준과 맞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물건은 입지가 뭐 워낙 좋고 물건 형태도 좋고 도로도 다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도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를 확인을 해봤을 때도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에도 상당히 깨끗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내가 이 공장이 얼마짜리인지 결정을 하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부수적으로 투입될 비용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런 계산을 해봤는데도 현재 최저 입찰가가 낮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또 부동산 경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매니까 싸게 사야 되니까 나는 한 번 더 떨어지면 입찰해야지.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저가가 29억이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29억에 평당가로 260만 원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입지, 이런 자리, 이 동네 이렇게 생긴 공장을 평당 260만 원으로 일반 매매, 다시 말해서 이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매물 받아서 평당 260만 원대 주고 이런 공장을 사는 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물건이 이런 가격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2차 최저가 29억이면 그냥 지금이 딱 입찰을 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우리 아까 경매정보지에 기계기구로 1억 1천만 원어치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요렇게 눈에 보이는 요런 기계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았을 때 요러한 기계기구의 소유권까지 낙찰자가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4번 기계기구 낙찰 받아서 소유권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고철값을 받고 배판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부남 형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와이프가 모르는 용돈, 비상금 요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낙찰받아서 기계기구를 가져오면 요거를 그냥 고철값 받고 대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집에 가서 우리 형님들, 형수님들이 뭘 물어봐요? 자기야, 낙찰 얼마에 받았어? 얼마에 받았어? 아, 그럼 평당
얼마에 받았네. 그렇지. 그럼 얼마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은 뭐 그냥 싸게 잘 샀어. 그래 잘하고 왔어. 오늘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해피하게 저녁 밥상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형수님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와, 이 기계기구를 몰랐어. 우리 형수님들이. 근데 우리 유부남 형님들 어떻게 했죠? 요거 고철값 받고 되팔았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 물건이다? 비상금. 그것도 와이프가 모르는 비상금이 생기는 경매 물건이다. 대신 제가 이제 고철값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사실 현장에 이렇게 남아있는 물건들, 기계기구 장비들이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장비라는 게 이게 특정 업종에서만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지,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나는 이 장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에 기계기구 장비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상적인 작동,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중요한 어떤 부속들, 이런 거는 이미 전 소유자분이 가지고 도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도망간 어떤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고철값 받고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게 가장 스트레스 덜 받는 일이기는 합니다. 대신 여기 현장은 업종의 특성상 바닥에 요런 공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트렌치 공사가 다 돼 있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배수로 트렌치 부분은 사실 기타 다른 업종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를 다 원상복구를 좀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기름때가 상당히 많이 묻어있는 현장이에요. 실제로 이런 지붕을 보더라도 이제 검게 좀 묵은 때가 껴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벽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탄자국이나 기름이 묻어있는 자국들, 특히 이제 기름이 좀 진하게 묻어있고,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요렇게 밟아보면 이 바닥이 상당히 좀 끈적끈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2018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요런 에폭시 도장도 많이 벗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도장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아까 뭐죠? 우리 아까 3번에서 기타 보수 비용, 여기에 조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트렌치 공사한 거 원복 비용, 그 다음에 벽면, 지붕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바닥 에폭시 재도장 비용, 이런 에폭시 비용도 저한테 이제 뭐 평당 얼마 정도 잡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스펙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도, 중도, 상도, 나는 상도까지 몇 미리 두께로 하겠다. 그러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나는 그냥 중도까지만 하고 뭐 1, 2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보수하면서 쓰겠다. 그럼 또 이제 가성비 견적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에폭시 재도장 비용이 평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뭐랑 똑같아요. 아파트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내가 욕심을 내는 만큼 견적은 올라갑니다. 그냥 가성비 있게 중도 치고 보수하면서 쓰겠다 이러면은, 요즘에 이제 전쟁 터져가지고 좀 자재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 평당 3만원 이상은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진짜 약간 좀 극각의 가성비로 가는 견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건물 면적이 얼마였어요? 생각보다 좀 나와요. 아까 기름때 쪄들어 있는 건물이 242평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평당 3만원만 극강의 가성비로 에폭시를 입히겠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7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게 되죠. 더군다나 아까 오른쪽에 있던 건물, 중층이 50평 정도 들어가 있는 건물, 얘는 그나마 에폭시 상태가 조금 낫기는 하거든요. 요 사진이 이제 아까 봤던 층고 7m짜리 건물인데, 얘는 그나마 기름때도 조금 없고 건물이 좀 깨끗해요. 실내 상태가. 바닥도 이 정도면은 2018년 준공된 거 치고는 양호한 상태기는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그럭저럭 쓴다고 해도 아까 봤던 우리 첫 번째 높은 건물, 얘는 바닥 상태가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보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비용 계산에서 조금 고민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7m짜리 층고 낮은 공장동, 얘는 중층에 한 50평 정도 사무 공간으로 짜놓은 부분이 있고, 요 중층 공간 밑에 판넬로 해가지고 판넬 구획된 공간들, 뭐 탈의실도 있었고 조그마한 창고 공간들도 있었거든요. 요런 공간들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러면 요거를 털어버리는 비용, 다시 말해서 이제 철거 비용들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 판넬 구성된 게 은근히 좀 따닥따닥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경매정보지 사진에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사진이죠. 여기 2층 부분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 판넬로 다 막아놔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정보지에는 요렇게 건물 안에 뭐 상자, 뭐 자재 상자인지 완제품 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적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돈 되는 물건은 다 들고 이미 전 소유자분께서 가신 것 같아서 특별히 명도해야 되는 물건들은 크게 없습니다. 뭐 요런 어떤 쓰레기들 요런 거는 근데 뭐 그냥 기본적인 거죠. 이건 돈도 별로 안 들죠, 이런 거는. 그리고 건물 안쪽에 보면 요렇게 이제 창고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창고 상태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 제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또 봤던 물건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입지나 빛이나 건물 구성이나 토지 모양이나 건물의 상태 그리고 처리하는 난이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A급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물건을 좀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공장 경매나 부동산 경매가 좀 어렵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A급 물건 진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